안녕하십니까. 매일신문 뉴스 한송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전국 최대 규모의 환상적인 빛의 쇼 미디어 파사드 페스티벌이 2천여 명의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 문화예술회관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9일 막을 올린 이번 페스티벌은 국내외 16명의 작가가 참여해 대구 문화예술회관 외벽을 거대한 캠퍼스로 삼아 환상적인 빛의 쇼를 선보였습니다. 미디어 파사드는 미디어를 기반으로 작업하는 작가들이 빛과 영상을 이용해 건물 외벽을 또 하나의 전시 공간처럼 표현하는 첨단 예술작품 활동입니다. 미디어 파사드는 건물 외벽을 이용해서 빛을 비추어서 예술을 창조하는 21세기의 새로운 예술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대구에도 몇몇 건물에 우리 미디어 파사드를 이용한 건물들이 몇 개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대구 문화예술회관에서 이런 걸 함으로써 우리 미디어 파사드가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고요. 특히 저희 이번에 실시하는 우리 문화예술회관 실시하는 파사드는 전국 최대 규모로 일주일 동안 빛의 쇼를 시민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많이들 오셔서 한여름밤 좋은 추억을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15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페스티벌에서는 기존 작가들의 작품을 사용한 미디어 파사드뿐 아니라 건물 스캐닝을 통해 외벽에 직접적으로 3D 입체 영상을 구현하는 3D 매핑 작품도 함께 선보일 예정입니다. 2D 형식의 일반적인 파사드와 비교해 마치 건물이 튀어나오게 하거나 들어가게 한다거나 조각조각 깨지기도 하다가 갑자기 그 속에서 물이 쏟아져 나오는 등 다양하고 환상적인 연출을 선보여 관람객들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이번 페스티벌에는 터키 캔다스 시스만 작가 등 해외 1개, 국내 17개 팀이 참여했습니다. 미디어 파사드는 빛의 예술로서 현대미술의 새로운 장르를 차지하고 있는 상당히 각광받는 분야입니다. 이번에 대구에서 미디어 파사드 축제를 하게 된 것은 그러한 현대미술의 중요한 볼거리 중 하나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국에서는 최대 규모가 되고 있고 대구로 봐서는 상업 건물이 아닌 순수 예술로서는 최초의 미디어 파사드 공연이 되겠습니다. 옆에 2014년까지 이우환과 친구들이라는 세계적인 현대 미술관을 짓고 있습니다. 이거와 어우러지면은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인 볼거리로 이 두류공원 일대가 자리 잡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디어 파사드의 주된 대상은 주변의 빛 간섭을 받지 않은 건물로 대구 문화예술회관의 경우 전시관 외벽이 일반적인 건물과 달리 창문이 거의 없어 작품을 표현하는 데 최적의 조건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대선 경선 후보들이 대구 경북 지역에서 합동연설회를 갖고 모두 자신이 정권 재창출의 적임자임을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대구 경북 합동연설회가 9일 김천 실내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5명의 새누리당 대선 경선 후보 가운데 가장 먼저 단상에 오른 안상수 후보는 박정희 전 대통령은 쿠데타를 해서 헌법과 헌정을 중지시켰지만 우리는 공과를 명확하게 판단해 공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박근혜 후보는 자신이 이번 대선에서 이길 수 있는 필승 후보이며 산업화를 넘어 복지국가의 꿈을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임태희 후보는 공천 헌금 파문과 관련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당내 민주주의가 병들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기초단체장과 의원에 대한 공천 제도를 폐지하고 지역 갈등의 악순환도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박 후보의 절대 권력 때문에 부패가 일어났다며 박 후보가 당선되려면 주변의 친인척, 측근 비리를 완전히 청소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마지막으로 등장한 김태호 후보는 불통과 오만함을 버리고 새로운 새누리당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피력했습니다. 새누리당 대선 후보 선출은 오는 19일 치러지는 국민참여선거인단 투표 80%에 여론조사 20%를 종합해 오는 20일 최종 확정합니다. 대구시 주부모니터단과 간부 공무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음식물 쓰레기 수거와 처리를 직접 체험하는 음식물 쓰레기 수거 체험이 실시돼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 주부들과 공무원들이 9일 음식물 쓰레기 수거 체험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체험은 대구시 동고동락 프로그램 참여의 하나로 생활공감 주구 모니터단, 대구 북구 명예환경감시단 간부 등 10명과 대구시 공무원이 참여했습니다.
대구시는 무더운 여름철 음식물 쓰레기량이 늘어나고 부패가 심한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는 환경미화원의 고충을 이해하고자 현장 체험을 마련했습니다. 현장 체험은 북구 상격삼동 주택지역에서 각 가정에서 내놓은 소형 용기의 음식물 쓰레기를 대형 용기에 비우고 5톤 차량에 옮겨 실은 다음 처리장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처리되는 전 과정을 견학하는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체험을 통해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널리 알려 가게와 처리 비용 절감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구와 전북의 어린이들이 만나 각 지역의 문화와 정서를 이해하고 우정의 폭을 넓히는 2012 대구 전북 어린이 문화교류 캠프가 열렸습니다. 대구시 어린이회관은 8일부터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전라북도 초등학교 6학년 어린이 40명을 초청해 대구 초등학교 6학년 어린이 40명과 함께 양도시 어린이들의 문화교류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린이 문화교류 캠프는 대구시 어린이회관과 전라북도 어린이회관이 공동 주관해 매년 교대로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대구시 어린이회관의 주관으로 대구에서 개최했습니다. 어린이 문화교류 캠프는 미래의 주역이 될 어린이들이 또래의 친구들과 어울려 각 지역의 문화와 정서를 이해하고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우정의 폭을 넓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1999년 전북에서 처음 시작했습니다. 캠프에서는 대구 사격장의 공기총 체험과 대구 수상월드에서의 수상놀이 체험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을 실시하고 대구 스포츠기념관, 대구 미술관 등 대구의 명소를 견학하며 양 지역의 어린이들이 우정을 나누고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독도와 동해를 지키기 위해 나선 다양한 사람들이 독도에 모였습니다. 국민참여 독도사랑 프로젝트인 독도 플래시몹 특별편이 펼쳐져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에 독도사랑을 전합니다. 독도는 우리 땅 노래 발표 30주년과 광복 67주년을 맞아 독도 플래시몹 독도 특별편이 지난 6일 오후 5시 독도 동도무량장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독도사랑 플래시몹은 독도의 실효적 지배 강화를 위한 전 국민 참여 독도사랑 프로젝트인 독도 플래시몹 전국 순회 행사로 열렸습니다. 독도 플래시몹은 김세호 경북도의원을 비롯해 연예인 인재기부단, 서울중앙고등학생 등 60여 명이 독도에 들어가 독도 경비대원과 함께 진행됐습니다. 독도는 우리 땅의 일부 가사를 수정한 노래를 바탕으로 제작된 안무에 맞춰 진행된 이날 독도 플래시몹은 로봇 공연단과 독도걸스가 재능 기부 형태로 협연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밖에도 로봇 달기 체험 행사, 독도 지킴이 로봇 기증식이 함께 열렸으며 이번 독도 현지 플래시몹 행사와 개사된 노래는 한국, 영어, 일어 등 3개 국어로 제작돼 유튜브 등 UCC 사이트를 통해 전 세계에 소개될 예정입니다. 오늘 대구 경북은 대체로 흐리고 대기 불안정으로 경북 남부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5에서 30mm 안팎의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구름이 많고 흐리겠습니다. 대구 경북 낮 최고 기온은 27도에서 30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주말부터는 불볕더위가 한풀 꺾여 낮 최고 기온이 30도 안팎으로 평년 기온을 되찾을 전망입니다. 이상으로 8월 10일 매일신문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